시장이 빠지자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면서 역시나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표 대형주 중 가장 많이 못 올랐던 LG전자를 실적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발빠른 순환매장세에서 다음 타자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 이 산자부에서도 소부장 기업에 2조 6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주식시장에서도 다음 타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탑픽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LG전자는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좀 턴할 타이밍인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팀장님께서는 더 빠진다는 의견이시라고요? 사실 조금 위험한 위치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지지가 나와서 사실 오늘 양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매출은 잘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미래에 대한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LG전자가 한번 이제 연초에 굉장히 시세 분출을 많이 했었을 때는 맞아요.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고 올해 이제 3분기 혹은 4분기 때 흑자가 전환이 되는 그런 기대감에 뒤집어서 갔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이제 차량 판매가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전장사업부 분야가 올해도 흑자 전환이 좀 힘들다는 미래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가전 분야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지속이 될지 그거는 충분히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CE 분야죠. 이제 가전 분야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하는 우려 부분과 미래 먹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이 부분에 지지가 나와서 어느 정도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기술적 반등에 그 정도만에 그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께서 슬슬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가 오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좀 펀더멘털이 이제 부족한 LG전자의 경우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수급에서 좀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보다 주가가 더 빠진다고요, 팀장님? 네, 어느 정도 주가 하락폭은 제한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게 정말 먹거리가 부족하다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공매도가 정말 강하게 들어옵니다. 맞아요. 네. 네, H&M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미래가 조금 전망이 어둡거나 지금 고점을 찍은 종목들에 정말 여지없이 공매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지금 이제 2차 전지 분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이즈가 지금 마무리가 되는 시점일지 아니면 한 번 더 노이즈가 나올지 사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나오기보다는 노이즈 분야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노이즈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GM 볼트리콜에 대한 충당금 이제 확정이 돼서 이게 실적에 지금 계산이 됩니까? 앞으로 계속 계산이 반영이 되겠죠?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일단은 그 컨콜에서 다 나와서 이제 영업이익에서 차감이 돼서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단기간 노이즈로 마무리될지 한 번 더 나올지는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다는 게 계속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부분에서 이게 최근에 이제 실제 컨콜 내용에서도 원가 절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즉 품질 개선이 크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앞으로 더 이제 리콜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를 한다. 이거는 이제 뭐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참고하자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LG전자 실적도 피크아웃의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까? 네, 만약 여기서 전장 사업부 부분에 정말 드라마틱한 흑자 전환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 이제 HA 부분 분야 이제 전장 말고 이제 전자부품 쪽에서는 조금 이제 고점이다라는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뭐 해상 운임비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선방을 한 거는 맞으나 이 선방보다 앞으로 매출이 조금 더 떨어질 우려가 조금 더 크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뭐 가전제품 많이 바꾸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매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기 교체 주기도 있고 한 2, 3년 정도 주기가 있는데 일단 한 번에 피크는 찍었고 이게 다시 올라올 때는 교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이기보다는 한 1, 2년 후에 좀 미래에 좀 시간을 두시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은 정말 좋았는데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삼성전자도 LG전자도 하이닉스도 기록을 했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사실 주시장에는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수급 이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저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런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수급 부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LG전자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주의를 좀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되는 거는 이제 정말로 지금 좋은데 미래 가치가 조금 이제 어두운 이제 HMM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위권 종목에 매번 오르는 게 지금 좋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은 미래 실적이 조금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투매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저점인 줄 알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공매도가 나오게 되는 경우 거기다 추가적으로 신용 잔고라든지 신용 잔고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반대 매매의 우려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신용 잔고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차 잔고가 얼만큼 남았는지 그다음에 기업 펀더멘털이 지금은 좋았는데 미래 가치가 어두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반등에 성공한 이유도 지금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 이제 뭐 디램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성장성이 조금 더 나오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LG전자는 반대로 미래가 조금 어두웠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 주식은 지금처럼 당분간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뭐 가격 조정이든 뭐 기간 조정이든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 조금 더 지켜보자. 네, 맞습니다. 호재를 찾기는 힘들다. 네, 호재가 나온다면은 전장 사업부 분야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 이제 하반기 때 좀 반도체 쇼티지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차량 판매가 좀 많이 된다면은 그 부분이 조금 더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대형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얘기해 주시기도 쉽지 않은데 소신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자, 그렇다면 기회도 있습니다. 발빠른 순환매의 다음 타자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소외됐었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급등하는 종목을 좀 찾아보죠.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이 급등의 배경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이제 LG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아야지만 수급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장도 시장도 어렵고요. 봐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실적은 좋지만 미래가 안 좋으면 주가는 하락. 이제 오히려 실적 발표가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좀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도 인접 공시로 많이 나왔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향 혹은 하이닉스 향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중형주들은 조금 이제 계속 보셔도 좋다는 게 앞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공장을 증설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업은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집단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출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공장을 증설하지 않겠다. 이제 일예로 DB하이텍이 실적이 잘 나오지만 주가 상승폭이 제한되는 게 공장 증설을 안 한, 즉 매출이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는 반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도 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 거기 추가적으로 계약 공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견입니다만 훌륭한 기업이네요. 네. 이익이 나면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해서 회사 규모를 키우고 그건 또 저희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별 주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도 가능한 자리이겠습니까? 이제 한번 업사이드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니까 사실 기업이 좋다고 사실 무조건 주가는 오르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요 라인이죠. 한 22,000원 부분에서 이제 횡보가 이루어질 경우에 요 이제 윗골이죠. 25,000원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러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모멘텀은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 SK 하이닉스와 이제 조단위 계약이 좀 밀렸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와 함께 좀 장대 음봉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또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은 다시 이제 고점을 갈 수 있는 좀 지름길이 혹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신규 매수는 사실 추천드리기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그 수주 지연 그 실망감은 모두 다 지금 다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힘을 내주다가 시장 분위기와 함께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주식 전반에 대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실적입니다. 저희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실적이 다 잘 나왔고 다음 주에 소부장 업체들이 줄줄이 실적 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특히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어차피 안 좋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공식 실적 발표가 악재가 소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좋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흑자 전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가 상승력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장비주는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워낙 이제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장비주의 실적은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제 소재나 이제 부품 쪽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이 부분이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악재 소멸의 관점으로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장비주들 중에서 좀 더 세분화해 주세요. 어떤 장비로 압축하면 좋을까요? 이제 장비도 굉장히 많죠. 이제 특히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은 메모리 쪽 향에 대해서는 투자는 조금 당분간 관망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조금 더 발빠른 투자를 집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메모리 장비주와 비메모리 장비주를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삼성전자 향도 강하면 좋겠지만 해외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죠. 저는 그래서 PSK가 해외 매출이 보통 5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이 너무 강하면 또 삼성전자의 투자 방안이 밀릴 경우 또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폭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해외 매출도 같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 관련주들은 이제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결국 소재 싸움입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결국 소재를 얼만큼 확보를 하느냐가 이제 나중에 장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고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가 프리미엄을 붙여도 되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섹터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국산화를 진행한 이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든지 포토레지스트 관련주죠. 그다음에 이제 SNS텍은 펠리클 EUV죠. EUV 펠리클 마스크를 좀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에 소재가 국산화가 된다면은 정말 삼성전자 밴더 안으로 조금 더 진입해도 될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는 정말 큰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폭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 또 그건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는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사실상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이제 상승폭이라든지 이제 매출이 더 나오려면은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가 우선 되겠죠. 그 다음에 소재가 나오게 되는데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항상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 상승폭은 제한이 되고 오히려 기대감이죠. 국산화라는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 동진세미컴이라든지 SNS텍 같은 경우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다. 장비주들은 워낙 다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 꿈에 한번 조금 더 실은 기업들을 투자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관심을 가져라. 특히 저희 광장에서는 후공정 업체가 다음 타자가 될 거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 많이들 찾고 계실 거예요. 팀장님께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뭘 꼽고 계십니까? 사실 후공정 업체들은 엄청 많은데 그 안에서 일단 수공정 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네페스나 네페스 아크,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인데 막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해 보자라고 하고, 장비주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PSK,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K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페스는 이제 막 흑자 전환하는 후공정 업체, PSK는 해외 매출을 기반으로 조금 더 성장이 가능한 기업,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탑픽을 마지막으로 좀 꼽고 네. 강조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PSK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네. 탑픽으로 뽑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바닥이 잡혔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다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는데, 보시면은 5일선을 타고 이제 잘 올랐습니다. 바닥을 3번을 찍고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조금 더 열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PSK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에서 이제 61선 사이죠. 36,000원에서 한 38,000원 사이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45,000원까지는 충분히 봐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반도체 후공정 업체와 그리고 소부장의 탑픽 종목까지 꼽아봤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